캐스텍 코리아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손실 58억 원으로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영업손익으로서 매출은 50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만 매출원가가 조금 더 증가를 해서 매출 총이익이 아니고 이 매출 총이익부터 매출 총 손실이 나오네요. 6억 2,800만 원. 그 영업 총 손실이 매출 총 손실이 156% 손실액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판매 관리비가 8.5%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영업 손실로서 55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이런 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영업 손실을 벗어날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왜 영업 손실을 계속 내고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추적해보는 그런 어떤 논리 연습도 좀 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캐스텍 코리아는 LG 전자로부터 종업원 지주제로 분사 후 설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 내용으로서 스루풋 회계는 매출원가를 매출 재료비와 운영비용으로 디커플링해서 보여줍니다. 판매 가격보다 원재료비가 15% 이상 상승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매출은 뭐 동일하게 10.5% 증가한 것은 뭐 똑같은 거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5.2%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원가는 뭐 한 그 1% 정도 그 더 증가한 거로 하지만은 아주 그 극명하게 그 재료비하고 운영비용하고 디커플링해서 스루풋 회계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금액상 스루풋은 0.6% 증가했습니다만 스루풋율 마진율은 5.3%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0.8% 증가했습니다. 매우 인플레이션 시대에 말하자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생산성이 1 이하면은 적자라는 얘기고요. 그 0.01 그 또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58억 원 영업 손실이고요.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2억 8,500만 원이 더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역시 그 WCAI 가공비 배후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5억 1,7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회사에서는 상반기 보고서에 비성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전년도 가공 비율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을 감안해서 가공 비율을 5% 하락시켰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서 역산으로 산출해 냈습니다. 이 가공 비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원재료 가격이 그 5% 상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매출원가 재료비가 30.4%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0.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 비율이 그 5% 하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역산풀이를 해냈습니다. 상반기에도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공개를 해주는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신뢰도가 높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도 그만큼 검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 공시 기준이 그걸 허락한다 하더라도 주주들을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총 제조 비용에 대한 이 검증은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공개했기 때문에 연간 작년도 인건비를 보면은 22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가 272명이에요. 요거는 상반기 인원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인당 평균 임금이 한 8,160만 원인데 올해 조금 더 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한 8,500 정도까지 연봉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외주 가공비가 그 전년도에 조금 상승한 거로 되어 있죠. 그 운영 비용 중에서 한 28.9%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봐서는 현금이 6억 8,100만 원 나갔으면은 재고가 6억 8,100만 원 증가하면 되는데 8억 5,800만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1억 7,700만 원이 어디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그동안에 평가 손실을 많이 잡아가지고 요 가로 열고는 그 마이너스는 이제 환입을 다시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평가 손실 금액을 많이 잡아놨던 얘기는 매출원가를 좀 줄이게 되는, 아니 매출원가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환입을 잡으면은 그게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그래도 갭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표가 불투명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완성차 메이커는 뭐 이런 부분에 좀 투명합니다만은 이 부품 회사들로 갈수록 이렇게 안 맞는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들이 좀 회계 투명성이 좀 더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 WCI 회전율이 이 하락을 했죠. 이 경우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르픈율도 하락을 했으면은 판매 가격도 하락을 했다. 이건 이제 상대적인 의미로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제품 가격 상승률을 인상시키지 못했다고 그런다면은 하락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종전 분석보다도 좀 분석의 어떤 이 신뢰도 내지는 전문성을 좀 또 부각시키기 위해서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제품 가격 상승을 압박하느냐 하는 상승 압박률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원재료 가격이 이 경우는 가중 평균이 되겠습니다. 45.7%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 제조 비용 중에서 재료 비율이 45%에 해당합니다. 그럼 상승 압박을 한 20.6% 상승을 압박을 받았는데 제품 가격 인상은 요거는 이제 단순 평균이고요. 8.5%뿐이 증가를 안 했다. 약 한 12% 정도 인상을 못 시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재료 비율로 본 거니까 운영 비용은 다 무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크게 상승들이 됐는데 구상 화재라는 게 이제 저는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788%나 증가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 굴곡이 너무 좀 심하죠. 그렇게 되는데 구매 실적이 있어 가지고 여기 대응되게 구매 실적을 회사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 비중을 곱해버리면은 가중 평균이 나오는데 전체 이걸 더하면 45.7% 인상 압박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품 가격을 보면은 단순 평균으로 한 8.5%뿐이 인상을 못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위에가 이제 수출 가격이고 밑에가 이제 내수 가격인데 전반적으로 수출 가격을 내수 가격보다도 더 싸게 밀어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게 계속 적자 요인의 원인 중에 큰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수출 가격을 계속해서 싸게 이렇게 수출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좀 또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뭐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추정인. 일단 연간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면은 뭐 규모가 좀 작은 회사니까 에, 그 원가 회계 패러다임 사고 방식으로 생산 재료비를 13% 인상시키는 것으로 제한가를 만든 겁니다. 이 경우에 55억 영업 흑자가 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실적은 이거를 이제 그 나쁜 거래 행위라고 비유를 해보면은 상반기에 뭐 상반기가 아니고 그 상반기 실적에 의해서 저건 하반기 납품 가격은 한 12만 원에 좀 해주라. 그래야 이게 우리가 적자를 벗어날 수 있다. 마진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그래서 운 좋게가 아니고 협상을 잘해서 수출 가격, 내수 가격 포함하는 그 평균 가격이라고 보면은 12만 원에 계약이 되면 한 5,259원 정도 남는다. 그래서 이 뭐 매출 연간 매출도 한 12만 원으로 끝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이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 경우 이제 재고가 5% 증가하는 것으로 봤는데요. 100만 원 단위로 또 풀어서 얘기하면은 한 1200억 정도 매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한 5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남는다. 이렇게 이제 이 원가 회계식으로 이 매출 예측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스루프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매출 목표를 잡을 수 있겠냐 그러면은 일단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뒤집어 버립니다. 200% 58억을 이익을 내려면은 얼마의 매출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1324억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원가 회계 계산한 것보다는 더 높죠. 한 1200억 정도로 끝났는데 여기는 1300억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이 영업이익을 누가 이렇게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접근으로서 매출 재료비 12%만 인상을 해주라. 딴 거는 뭐 올려달라는 얘기 안 하겠다. 운영비용 뭐 우리가 올린 거 뭐 원가 인건비도 오르고 등등등등 뭐 이런 얘기는 다 생략하고 12%만 인상해 주라. 그러면 이제 11만 2,350원에 이제 단가 견적이라고 예를 한다면은 그리고 스로픈율은 그냥 그대로다. 마진율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보는 거죠. 가보는 건데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계약은 결국은 11만 2천 원에 제안을 이렇게 뿐이 못했으니까 11만 2천 원에 됐다 그러면은 영업 적자가 역시 예상이 됩니다. 재료비를 12% 올렸음에도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게 현실이면은 결국은 판매 가격을 더 좀 인상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한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이 영업 흑자 쪽으로 돌릴 수 있겠냐 그러면 자 원가 회계로 납품하는 게 어떤 다른 메이커였다 그러면은 12만 원에 우리는 11만 원 2천 원에 그럼 납품할 테니 우리한테 물량을 더 달라. 이래 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8.1회 전까지만 7.2% 뿐이 증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27.7%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경우에 말하자면 1,015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다음 100만 원 단위로 다소 환원해서 얘기한다면은 1281억 원의 매출을 일으켜서 아까 손익분기적으로는 한 1300억 정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 200% 이 영업이익을 전환해 가지고 영업손실을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 10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된 거는 이제 흑자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경영에 대한 승부는 재고 회전율로 본다는 게 이제 저희 끊임없는 그 주장이고, 재고 회전율이 회사의 1순위 목표가 돼야 된다. 물론 이제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그 전사 목표 스루픈율을 이것도 올려야 되는데 그 가격을 안 올려주면은 그대로 일단 가면서, 그러면 이익을 낼 방법은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건데, 판매를 더 못한다 그러면은 재고를 더 어떻게 해서든지 감소시켜서 그 생산량을 조절해 가면서 줄인다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이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효과가 뭐 12만 8,100원의 그 이 판매 효과가 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캐스텍 코리아말로 탈중국을 시급해야 할 상황이다. 경영권 간섭을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뭐 시가는 뭐 지금 뭐 거의 반토막이 2021년물보다 이제 반토막은 아니지만은 장부 가격 대비 34%까지 크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윤상원 씨라는 분이 이제 10.47% 지분을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인데, 최대 주주가 사실은 윤상원 씨가 아니고 오리엔트 싱꼬이라고 발음이 샹하이 인베스트먼트 센터라는 데인데 12.9, 13%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자본이 대주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 아무래도 그 수출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압박을 받고 있다고 봐요. 가격 올리면은 뭐 안 사겠다는 등등 해가지고 지금 끌려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눈에 보입니다. 2년 연속 가격을 못 올리고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계속 내는데도 최대 주주가 이익 배당도 그 못 받아가면서 그 왜 이런 것 하냐 그러면은 그렇겠죠. 장한 저로서는 미국이 그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는데 우리도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뭐 싸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국내에서 만들긴 만들지만은 또 그 중소계 기업 중에서는 뭐 중국에 공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뭐 탈중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외국인 지분율이 13.56%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싱고이가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상 그 캐스텍 코리아 그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영업 손실을 왜 손실이 나는지 분석을 하고 그 흑자로 돌아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부분을 그 예측에 임을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